처음에 배울 때는 단순 반복입니다. 무조건 단순 반복. 그 어떤 흐름을 찾을 때까지 단순 반복. 그리고 규칙적인 게 굉장히 좋아요. 시간도 비슷하게 하면 그래서 규칙적인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똑같은 시간에 할 거 하는 방법도 규칙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하고 약속을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운동, 아니면 자기 전에 한다는 운동, 그게 불규칙적이어도 돼. 그런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내 몸이 인식합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자. 이러면 안 하고 자면 어느 순간에 좀 찝찝해. 계속 안 하면 괜찮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규칙적인 것과 단순 반복. 이게 뭐든지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자기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 어떤 방법이 딱 맞아요가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몇 가지 해보면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선택적으로 취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성복이고 여러분들 몸에 맞춰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전에 그 슈퍼맨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그게 기성복이거든. 거기에 이제 맞추는 거고, 요즘 마블 영화를 보면 옷이 몸에 맞춰. 옷이 몸에 맞춰. 그런 식으로 기본 재단돼 있는 데서 좀씩 변형되면서 자기 체형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뭐 골프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왜 머리에 미역을 감고 왔어요, 저렇게? 미역국 먹고 싶으면 머리 이렇게 빠나?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빨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 그게 찾아지죠. 아니, 모든 걸 다 배우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미 같은 걸 여러분이 다 해보셔도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를 정해놓고 한다. 그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는 아침밥을 먹었다고 나 깜짝 놀랐는데,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배워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음을 준비해야 돼. 다음 여행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너무 딱땅해서 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그럼 더 빨리 죽는다. 더 빨리 죽는다. 마렵기 전에 파야 돼. 딱 봐가지고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야지, 끝난 상황에서 파면 안 파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안배들을 사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도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즐겁게 살 거냐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년 설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데 더 치중을 했고, 그 다음에 IMF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IMF 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돈을 나눠줬는데 거의 다 잃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잃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년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노년 빈곤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시책이 일단
기본소득, 그러니까 얼마라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윗세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단계에 있는 거고, 여러분 세대만 같으면 최대의 화두는 뭐냐, 노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대충 살다가 죽어요, 한 70대 중반에 죽어요, 이러면 그렇게까지 설계를 안 해도 돼요. 설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덕담하다 죽으면 돼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60이면 벌써 몸이 제 몸이 아닙니다. 노안이 당연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떨어지는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새, 뭐가 새든지 다 새. 다 새. 그래서 말이 새가지고 지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단어가 틀려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때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60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는 말이 나오면 개선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세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세. 그거 희한해. 왜 세는지 몰라.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 내가 밥 먹을 때 센다는 걸 알면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좀 앞에서 하지 마. 욕 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센 거를 자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연식이 더 되면 자각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왜 묻었지? 이렇게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대부분 일어나냐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 본 바로는 60대에 거의 대부분 일어나요. 세는 거 시작은 50대부터 세는 거고, 그게 심화되는 건 60대.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몸이 세는데 정신인들 안 세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단도리를 잘해야, 근데 문제는 70에 안 죽으니까. 70에 죽으면 그렇게 세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딱 그런 거지. 집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근데 이사 갈 건데 뭐. 그럼 버티지. 근데 이사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0이 돼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20몇 년을 더 살아야 돼. 최소. 젊은 분은 30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지. 배관이 좀 누수되고 이러면 그냥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못 버팁니다. 아니,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세대예요. 그 1세대. 겪게 되는 지금 1세대. 그 전에는 죽는 줄 알았고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대충 저렇게 독거노인처럼 각방 독거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각방 독거노인이고 혼자 살면 그냥 독거노인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뭐 자식이 뭘 잘해주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걸 서로 이제 지금은 기대하는 시절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것도 검사하면 대부분 공황장애나 우울증 나올 겁니다. 80 이상 되신 분들 혼자 사시거나 같이 살아도 각방 독거노인으로 살면 증세가 심하냐 아니냐지 거의 한 90% 이상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소외는 더 강력해집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는데 어른들은 구독을 누를 줄 몰라. 그리고 왜 순서대로 안 올리냐고 자꾸 얘기를 해. 내가 순서대로 다 모아놨어. 근데 그 양반은 구독도 못 누르고 그냥 뜨는 대로 보니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그냥 이렇게 추천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안에도 있어. 이 정도 숫자면 이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 굉장한 비극은
주변에 한 사람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주변에 조금 젊은 애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걔가 없어. 다 나랑 비슷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뭐 물어봐야 지나 내나 다 똑같아. 내가 지식인이야. 물어볼래 또 막. 다 이게 미개인들밖에 없고 내가 문명인이라니까? 아니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은 놀이를 했다니까. 같은 거를 공유했다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그냥 뭐 G.O.D가 뭐 거짓말 이러면 그냥 G.O.D 거짓말 아이씨 그런갑다 이렇게 해.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애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 좋지. 향유를 못 해. 전화기 같은 경우는 따라라도 가지 스마트폰 바뀐 뒤부터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다양한 것들을 넣어줬어도 나는 끝까지 전화기는 전화기로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스마트폰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이놈의 새끼야 이게 금을 넘었어. 너는 전화기일 뿐이야. 이렇게.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세대. 그게 더 심해져. 그게 더 심해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뭘 문제가 있거나 잘 모르면 뭐 아들이든 누구든 뭐 딸이든 이렇게 물어라도 보면 애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대신해 줘 버린다니까. 그 대신해 주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를 주문하려고 그래. 그러면 야 이거 뭐 좀 하게 주문해 줘. 그러면 그냥 카드만 주면 얘가 해줘 버려. 편하지거든?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수족이 다 잘렸다니까. 잔소리라도 하면서 아이씨 엄마 그거 몰라? 이러면서라도 가르쳐주면 몇 번 하면서 에이 더러운 놈 새끼 내가 내 자식이니까 참는다 이러면서라도 하는데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못 따라 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연세가 드시면 못 따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못 따라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걸 읽는 것도 귀찮기도 하지만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배경 지식에서 차이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큰 걸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컴퓨터에 윈도우가 새로 나오면 돈이 들더라도 윈도우를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뭔 컴퓨터를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계 차이가 나잖아요. 나중에 못 올라갑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못 올라가. 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어른들을 봤어.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더라도 내가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않으면 너무 띄엄띄엄 바꾸지 마세요. 못 따라간다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그 기술력을 못 따라가. 그렇게 처지기 시작하면요.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돼.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 기능들을 물어만 보면 돼.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배치시킬 수 있는지 알아?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뭘 하다 보면 못해.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변에 놓을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걔도 나한테 뭔가 의존 관계가 성립됐을 때 쌍방 관계인 거야. 아니면 뭘 사줘야 됩니다. 조공 관계지, 조공 관계. 나는 너한테 붙어 있고 싶어. 이렇게 조공 관계. 모든 인간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나는 필요하고 저 사람은 안 필요하면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그래서 그게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이거 굉장히 처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죽기 싫으면.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는 돌아가는데 내 주변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 어때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때요? 뭐 어때요?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고, 야, 내 주변은 동굴이야. 그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 있는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 코인 사태 터졌잖아요. 루나 코인인가? 그거 굉장히 엄청나던데, 그 규모가 뭐 50조인가? 엄청난 규모예요. 50조짜리 우리나라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가는 회사가 몇 개 없어. 근데 그게 날라갔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을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라가 잠잠한 거 보면 경제 규모가 커졌나 봐. 근데 다행인 건 어른들은 별로 안 맞았어요. 왜? 어른들은 코인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주식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코인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올라요 이러면 저런 거 오르나? 이렇게 하지 가지고 있는 놈이 없어. 이거 그래서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어 봤으면 그나마 지식인이에요. 야, 나 좀 지식인인데 없어. 몰라. 제 주변에는 없어. 그럼 너는 있냐? 아니,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아니, 그냥 듣는 얘기지. 그러면 해보려고 했느냐? 아니, 그 생각도 없었어. 그냥 그런가? 라는 정도였었지. 그때 했어야지. 그때 했어야지. 아니, 10몇 년 전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아니, 그때부터 뉴스에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뭐 200만원, 300만원, 뭐, 현실적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러면서 뉴스에 막 나와요. 이게 거품이냐? 뭐 그때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아무리 지금 코인이 떨어져도 지금 3천만 원대인데. 그때, 계시를 줬는데, 우리는 그 계시를 이렇게 거부했지. 너나 해라, 씨. 네가 가라, 하와이. 물론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 코인에서 뭐 거의 대부분 어른들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는 사람들이 약간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식의 장점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같은 것도 사실은 다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면, 못 가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내를 조절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제일 멋있는 사람은, 몰라,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니까, 저는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멋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멋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당당하고 힘있고 다 만나보면 카리스마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어봐. 그럼 목소리도 크고 다 그래. 근데 제일 멋있는 사람은 자기 세계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지. 그게 형편이 좀 딸리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악담하는 건 아니고 재벌들 중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 뭐 동아그룹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고, 정치인도 흔히 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비애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국회의원 현직일 때는 의원님 하면서 사람들이 줄줄이 이렇게 굽신거리다가 떨어지면 끝이죠.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뭐 자기 중심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없잖아. 없는 걸 어쩌겠어. 이미 없게 왔는데. 그러면 자기 중심이라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거 있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그 화안에 나온, 동기창의 화안에 나오는 말이거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명나라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권이라는 거는 그 당시 요즘 책으로 말하면 한 100권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거의 최고 지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그 정도 읽으면 거의 끝입니다. 아주 뭘 찾아서 읽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육상산. 육상산 제가 아주 그 사람 멋있죠.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나 그 얘기 참 좋아하거든.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칸트도 하지, 나중에.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그런데 육상산 같이 멋있는 것 같진 않아.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이다. 이런 거 참, 이 양반이 이건 잘 팔어. 약은 잘 팔아. 그래서 제가 육상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주는데, 육상산하고 주자하고 진짜 논쟁이 붙었는데 개박살이 납니다, 주자가. 육상산이 이빨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주자는 차곡차곡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육상산은 불 같은 사람이고, 주자는 물 같은 사람이에요. 싹 쌓이면서 힘을 내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붙어보나 마나요. 붙으면, 보통,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사 프로나 이런 대중연설 하는 데 나가면 교수가 정치인 못 이깁니다. 정치인이 훨씬 순발력이 좋아요. 그런 실전에서는 훨씬 강해. 그러니까 논문을 써라. 이러면 정치인이 교수 못 이기겠지. 다 지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육상산 그 연산 아오의 회라고 그 멋있는 게 있어. 그런 걸 현장에서 봤으면 진짜 저건 대박 싸움인데. 육상산이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는데 이 쫌팽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이 좁쌀 같은 거 이렇게 떼고 꼽쟁이 너 새끼라고 뭐 되겠냐 이래. 겁나 고소하지. 주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하거든. 야, 그거 앞에 당했는데 승질 더러운 놈 같으면 거기서 받아치는데 이렇게 꼼꼼쟁이들은 그걸 못 받아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한번 당하고 내 생각이 안 틀리면 저거 화병 걸렸어. 그리고 그런 꼼꼼쟁이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가거든. 이게 못 털어요.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그게 주자가 죽는 이유가 아닌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몰라요. 사람들을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가치관이 뚜렷한 게 내가 보기엔 박진영 같은 사람.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곡을 썼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넣잖아. 되게 웃기지 않아? 노래를 듣고 있으면 JYP 이렇게 나와. 야, 이거는 뭐냐? 내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저 시카고가 가니까, 미국의 시카고 가니까, 건물에 이렇게 큰 빌딩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트럼프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렇게 겁나 큰 간판으로. 그 큰 빌딩에 트럼프 이렇게 써있어. 우리가, 현대차 이렇게 하면 현대 이렇게 써있듯이, 뭐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설마 그게 그 트럼프는 아니겠죠?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 건물이에요. 이렇게. 야, 이게. 야, 스트레스는 안 받겠다. 내가 그랬거든?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대단해. 야, 내 건물이라고 내 이름을. 문펜을 붙이는데, 야, 5개 간판으로 그렇게 크게 붙인다고?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생각난 게 박진영이었어요. 야, 자기 노래.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이름을. 아니, 뜬금없이 그게 왜 들어가?
나도 어려운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 세계가 뚜렷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대통령 떨어지고 저렇게 막 막말하고 저래도 생각보다 저게 뒤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긁는 스트레스.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남이 긁는 거는 사실 크게 대단할 게 없어요. 제일 문제가 자책.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사실은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쓸데없는 사람들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경제적 가치는 별 필요가 없고 일단 정신적인 게 중요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놈들 내가 제일 싫어해. 예. 뭐 무소유가 어떻고, 야 무소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네가 인간으로서 형체로 존재하는 이상은 무소유는 존재할 수가 없어. 네가 사라져 주는 게 무소유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뒤져. 그게 무소유야. 무소유의 끝판왕은 뒤지는 거야. 그거 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방어기제로서 발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주의 아닙니다. 불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한 번도 무소유였던 적이 없어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제바달다가 결국 불교 교단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오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개풀도 모르면서. 그래서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도 어떤 사람은 집착이 없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서 집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을 가졌을 때 집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안 가지면 계속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있어봐야 뭐하냐. 그거 어차피 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얘기 잘하는데 내가 쓸 일도 없는데 그거 뭐 있어서 뭐해. 뭐 입고 나갈 거야. 뭐 할 거야. 옷 사서 뭐하냐. 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기질에 의해서 틀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거의 별 생각이 없어. 태생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꾸지리하게 다닌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안 써요. 그건 성격이야. 어떤 제 아는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이거 데려 입는 거 이런 거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딱 무슨 느낌이냐면 군대에서 이거 칼같이 이렇게 다려서 입는 정도의 수준이거든. 그거 연락에 다려갖고 입어서 휴가 나올 때 밖에 나오잖아요. 민간인이 볼 때는 그냥 군발이야. 이거 뭐 해갖고 프로트 해가지고 착 해서 입으면 뭐 사람들이 저 대단한 스님 그렇게 볼 것 같아? 그냥 스님이야. 개뿔이나.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그걸 만족하면 나는 그게 충분히 가하다고 생각해. 그게 특별히 나쁜 행동도 아니고. 그래서 가져서 털어내는 사람이 있고 버려서 털어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불교 부처님이 초기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초기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잘 본 거야. 그래서 무소유로 평준화하자. 그런 거 굉장히 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 가는 거예요. 국가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 삶의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없는 주체가 외부 대상으로서 다 작동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외부 대상은 나이가 들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진다.
속도의 차이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부에 대한 조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제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이렇게 부부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서로 다정한 척하고, 저 정도면 안 다정한 게 정상 아닌가? 저 나이면? 굳이 안 다정한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30년, 40년 같이 사니까 막 애틋한가? 그냥 사는 거지. 뭘 애틋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 절에 있으면 관광객 이렇게 오면 저도 그런 생각 한다니까. 이렇게 중년이 손잡고 다니면 저게 불륜인가? 저 나이 때는 손을 안 잡는 게 정상인데 왜 손을 잡고 다니지? 아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 부부들 나와가지고, 뭐 되게 이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게 저러다가 기산하는 거 아닌가 싶고, 나이 들어도 아마 젊은 사람이 이쁠걸? 그죠? 박한 양반보다 BTS가 이쁘지?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요? 나훈아 스타일인가? 아줌에 손 한번 잡아주 있어. 막 이러면서. 나 그, 나훈아의 그, 무대 나 뭐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난 문화 충격이었는데. 저런 게 먹힌다고? 야, 몰라. 그냥.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아닌 건 아닌 대로 그냥 자기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몰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그냥 편하게 내 팔 내어들고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좌표를 계속, 사실은 제일 뭐든지 문제를 만나지 않고 아니면 문제가 존재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볼 건지 이익을 볼 건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명상을 통해서 뭐가 막 엄청나게 뭘 바뀔 거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 상황보다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에서 효율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선생님을 잘 만났어. 그래서 뭐 과외를 하거든 아니면 무슨 학원 선생님, 굉장히 능력 있는 선생님을 만났어. 걔가 가진 게 100이면 120이 나올 수는 있어도 200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그건 제품 출고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나타를 사고 제네시스의 성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지가 도둑놈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효율이 좋게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명상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주식으로 수십조도 벌 수 있어. 수백조도 벌 수 있어.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못 벌어. 주식을 똑같이 해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우는 것도 워렌 버핏이 주식하듯이 거기까지 절대 여러분들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 뭔가를 잘해야겠다. 그러면 나한테 와. 하지만 귀찮게 오지 마. 그냥 할 수 있으면 혼자 해. 나 귀찮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내일을 해결해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귀찮아. 그리고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사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만 와.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럼 힘든 일은 어떻게 합니까? 참어. 참어. 그래서 몰라. 뭐 기회가 있으면 뭔가를 심화적인 것들을 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을 맞추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학원에 다녀. 그러면 학원에서 나는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 딱 맞을 것 같아. 이 정도를 도달하면 돼. 네. 언제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입시기도 붙이는 사람들 중에서 아유 이게 뭐 됩니까? 야, 몇십만 원 내고 합격을 하면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거는 다 망했지. 네가 낸 만큼의 플러스 어느 정도만 생각을 해. 너도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몇십만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생각은 언제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잔소리는 이상 마치고 또 잠깐 뒤비지는 걸로. 어떻게 하는지. 지연아, 혹시 핫팩 있니? 핫팩 다 썼니? 여기 내가 2개 있던데. 나 이거 많은 줄 알았는데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있으면 있는 데까지 쓰고 쳐. 그리고 그거 열쇠고리. 아니 이번 끝나고 하지. 그냥 최대한 줘. 있는 대로 줘. 하나는 줘.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반복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 들려.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가기 전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재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즐거움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게 네. 그거를 우리는 극복하는 방법이 눈에 뭐가 배는 거예요. 눈에 뭐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뭐가 금방 보이고 뭐가 금방 들려. 야리한 체험들이 생겨. 그걸로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야리한 것들이 별로 쓸모는 없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산에 갔을 때 뭐 들에 꽃이 펴 있어. 산에 꽃이 펴 있어. 개뿔도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등산하기가 편해. 즐겁잖아. 가는 길이 네. 네, 발견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뭐 안 보여?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루할 때가 오는데 아니 더 야리한 게 보인다니까. 근데 그럼 실속으로 생겨요. 예? 실속력. 그런 거 금방 생긴다니까. 생기는데 쓸모가 없다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계속 안 보이는데 네가 이쪽으로 조금만 더 해보시면 이 정도만 해도 빨리 되는 사람들은 영화 보듯이 뭐가 보여. 단편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약간 거지같이 이렇게 쉬엄쉬엄해도 그런 거 금방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극대화 시키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상센터에서 빛과 소리를 다 통제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1박 2일만 갖고도 보이는 데까지 갈 겁니다.
잘했더니 저 어저께 저녁에 안 자고 또 그거 한 거 아니야? 또 저 뭐야? 붉을까요? 예. 아침 먹고 이제 피곤한데 이러면서 또 지금 또 누우면 또 자는 거 아니요? 자, 미간을 만져봐. 또 그새 까먹었을 거니까 하루 지나면 전생이거든. 세게 눌러. 세게 눌러. 그래서 거기다. 거기에 조그만 좁쌀같이 흰 점을 하나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치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100층짜리 엘리베이터야. 100층짜리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100부터 99 이렇게 하나씩 세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 층수가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마에서 숫자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밑으로 쭉 들이쉬고 내쉬면서 100, 들이쉬고 내쉬면서 99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해볼게요.
자, 머리를 기지개 한번 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누워서 이렇게 뭘 하든지 뭐 명상한다고 눈앞에 빛이 막 확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정신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알람 끄는 거예요, 알람.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가 모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빛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좁쌀 같은 게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거나 움직이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하게 머물러 있을 정도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도 해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항상하게 있을 정도까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 정상입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뭐가 보여요? 그러면 된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이게 정신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면 그게 빛같이 나는데, 그 빛같이 나는 게 에너지가 내가 약하면 그게 사라진다니까. 곧.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잠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없어져.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좀 하고 있다 보면 또 조금 그게 생겨.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거를 좋아하면 그게 에너지가 새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운이 좀 더 뭉치면, 좀 더 모이면, 그 다음에 모이면 이제 빛이 커지든지 안 그러면 엄청 밝은 빛이 보일 때도 있어요. 엄청 밝은 빛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게 보여. 구체적인 게 보여. 그러면 그게 투시예요. 투시예요. 그런 거 별거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서 명상하다가 제일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문 밖에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방문을 여는 게 보이거든요, 안에서.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보통 때하고 다른 느낌을 받을 때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보이면, 이런 형상들이 보이면 이건 내가 눈으로 보던 거니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을 여는 과정이, 나는 문을 내가 많이 열어봤지만 문을 여는 게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열거나 남이 여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건 안 어려운데, 문이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안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섬뜩해요. 그리고 모든 섬뜩한 거는 아무튼 좀 마이너스는 요인이야. 그래서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근데 반복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너무 좀 다른 각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문 여는 거나 이런 거 보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환상이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열리는 순간에 안에서도 열리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경기 끝이에요. 이러면 이게 진짜구나. 검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뜬금없는 거 계속 보여갖고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꿈인지 환상인지 뭔지 알게 보여. 그리고 그런 게 되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들 잘 얘기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신기해. 끝이야. 마치 마술하고 똑같아. 이은결이나 최현우가 나와서 마술, 신기해.
뭐 어쩌라고. 프로 끝나면 끝이요. 그게 이제 단점이야.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하면 뭔가 됩니까? 이따 카드라는 엄청나게 나와, 책에. 되는 놈 한 놈도 못 받고 안 되는 것 같아,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능력이 안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이원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있어요, 룰이.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원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통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고, 동아시아 쪽은 이론론 세계이기 때문에 신통이 작용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신통이 가설될 공간이 없거든. 그래서 신통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도나 불교 얘기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벽을 뚫고 다녀. 중국 얘기에는 와오장룡 이상이 아니라니까. 풀이를 걸어 다닐 수는 있어. 대나무에서 대나무를 건너뛸 수는 있어. 하지만 허공을 날 수는 없어. 점프를 더 높게 할 수는 있어. 나를 수는 없어. 그래서 옛날에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실제로는 저거는 동아시아 세계관이 아니고 인도 유럽 세계관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트릭스 처음에 보면 총알을 피해. 그거는 동아시아 세계관에서도 가능해. 생활의 달인이야.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총알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술에 달인이 있는 거에. 예?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매트릭스 3에 나오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룰이 다 달라요. 이게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알면 사실은 잘 안 속아요. 이건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어디 족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돌아와. 마치 문화재 전문가가 되면 도자기를 딱 봐. 그러면 굽이 해무리 굽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굽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시대 연대 구분 쭉 하듯이 이게 나온다고. 신통이나 그러한 전설이나 뭐 이런 것도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때 어떤 패턴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자유롭게 되느냐? 나는 안 돼.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돼. 제가 쓸데없는 걸 참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도 돼. 그러니까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어. 네? 어느 정도까지는 돼. 어느 정도까지는 돼. 비, 바람, 구름 이런 거. 저렇게 반응들이 나오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미 전교적으로 유명했었던 게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어느 정도 돼. 근데 아주 엄청나게 뭘 유의미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야. 어느 정도는 다 돼. 해보면. 다 돼. 그럼 우리는 10대 때 배웠다니까. 주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주술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 뭔 뜻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훨씬 강해. 그게 훨씬 강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재미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사람이 지치지 않게 가는 힘은 돼. 하지만 그게 그 나름대로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자꾸 빨려 나가. 그래서 진도를 느리게 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입니다. 둘 중에 뭐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리고 그 에너지가 크면 더 강력한 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에너지를 엄청나게 크게 모아서 뭘 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견적은 나오는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약간 청소년기에는 나는 진짜 명상을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명상을 해도 노안이 극복이 안 되던데? 근데 나만 그런가 이러고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나율이 그거잖아. 장님이잖아. 천안제일인데 장님이요. 그래 눈앞에 걸 못 봐. 이 사람. 천안이 나을까? 그냥 눈이 좋은 게 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눈이 좋은 게 왜 괜찮냐면 이거는 항상한 에너지라니까. 그거는 됐을 때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그냥 쫙 되는 게 아니고 됐을 때만 된다니까.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라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럴 거 할 수 있겠지. 뭐 골프를 배워. 하고 잘하면 오늘 때 운 좋아가지고 다 그러면 홀인원도 할 수 있는 거야. 평생에 한 번. 도박하는 놈이 포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 포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포카 한 번 나왔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중학교 때, 그때는 또 책으로 배웠어요. 나 진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긴 달라. 나는 포카를 책으로 배웠다니까? 해가지고 해가지고 로얄 스페이드 플러시가 나올 확률은 뭐고 이런 걸 외우고 있었어. 뭐하러 그 짓을 했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 다 책에 보면 그게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복화가 나올 확률, 뭐가 나올 확률, 뭐 이렇게. 근데 뭐 계산해봐야 뭐해? 실제로 안 나오는데. 그 계산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아니 남자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할 때가 있어. 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평생에 나 딱 한 번 포카 나왔어. 근데 그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그거 게다가 랜덤이야. 내가 타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딱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가는 게 먼저인가? 커피가 먼저인가? 그럼 나가봐야지. 한번 그냥 누웠다 나가지. 허리 아프다. 근데 여기 모기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있어요. 대승적인 사람이 없구나.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진탕 물려주면. 자, 누워서 명상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는 정신 집중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현성법신, 현법열반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리듬만 타면서 계속 똑같이 해. 관세음보살 정근하듯이. 그러면 20분 정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이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을 경과해야 돼. 5분 만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누워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층수가 바뀌는 거야. 내 앞에 그 층수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숫자 바뀌잖아요. 그지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 숫자가 안 바뀌는데 좋은 거 타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 숫자가 내 앞에서부터 카운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99, 98, 97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 밑으로 쭉 꺼져 들어간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숫자를 잊어버리거든. 그럼 그대로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눈앞에 진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해봐. 이번에 100% 된다. 저기 안대 없는 것 같은데 저 안대 하나 갖다 주든지. 어디 갔구나. 자, 누워서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딱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는 움직이지 않고 머리 위로다가 팔을 한번 들어서 기지개 한번 켜고 이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몸 자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간에다가 숫자를 100을 써놓고 99, 98 이렇게 내려간다고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머리를 기지개를 한번 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던가요? 예? 나 한 개도 안 보이더라. 손 한번 들어봐. 아, 그래? 거사님만? 예? 그래. 이제 나가봅시다.